자, 신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기존에 있던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연구를 해보자 라는 거죠. 앞선 영상에서 소개를 미리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QM6 퀘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르노코리아의 QM6 LPE 퀘스트 모델입니다. 이 QM6 퀘스트는 다목적 모델이에요. 일반적인 SUV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겉에서 봤을 때도 별다른 차이점을 못 느끼겠지만 이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형태, 진짜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넓은 적재함을 갖고 있는 2인승 모델이죠.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치밀하게 고민을 해서 나온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QM6 퀘스트는 겉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QM6하고의 차이점은 별로 느껴볼 수가 없어요. 사실상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느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겉에서 봤을 때 최근에 출시된 이 QM6, 바로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차의 디자인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껏해야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조금 좀 티가 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아닐까 싶은데, 일단 겉에서 봤을 때는 전혀 차이점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 사실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놓지 못하고 있던 그런 차 중에 하나가 바로 다마스였죠. 다마스를 운행을 하다가 이제는 다마스가 아예 단종이 됐고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차가 무엇이 있지? 이런 것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니즈를 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개발이 됐기 때문이죠. 자, QM6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를 하려면 역시 트렁크 공간을 봐야 됩니다. 2열 좌석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적재 공간을 최대한으로 늘려놓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겉에서 알아보기 위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화물형 모델에 필수로 부착이 되어야 하는 최대 적재량에 대한 안내 표시 정도가 있죠. 조금 더 변태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안쪽에서 보이는 이 안전봉, 그리고 이제 뒤쪽을 더 안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장착이 되어 있는 카메라, 이 정도가 이 차가 퀘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들 아닐까 싶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지금 틴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기는 한데, 아주 자세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차가 그냥 QM6인지 혹은 QM6 퀘스트인지 알아볼 방법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열어보게 되면은 꽤 깊고 넓죠. 일반적인 QM6 LPE 모델의 트렁크 수납 공간은 2열까지 폴딩을 했을 때 1576리터입니다. 이 QM6 퀘스트 수납 공간이 사실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1413리터 정도의 이 트렁크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게로는 300kg인데 리터로는 1416리터라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왜 조금 더 줄어들었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2열 좌석을 없애면서 발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막혔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리터 용량은 조금 더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LPG 도넛 탱크가 있는 곳부터 해서 이 칸막이가 있는 곳까지 아주 플랫하게 평평하게 판을 덧대두면서 아주 매끄러운 그런 수납 공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렁크 공간에 화물을 잠깐 실어놨죠. 일반적인 QM6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 공간이 어느 정도의 공간이 되는지 조금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 해서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QM6 일반 LPG 모델에 이 똑같은 화물을 적재를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QM6 퀘스트의 트렁크 수납 공간, 화물 적재 능력을 보기에 앞서서 그냥 일반형 QM6의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는 먼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차 QM6 LPE RE 시그니처 모델이에요. 이 트렁크가 이제 기본 형태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LPE 모델이 되면서 이제 도넛 탱크가 장착이 됐고, 그로 인해서 트렁크 공간이 살짝 좀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에다가 저희가 조만간 판매를 하게 될 물건들을 조금 실어놨는데
소화기들이에요. 소화기들 한 30개 정도 되는 물량을 지금 실어 놨거든요. 2열을 폴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트렁크 공간이 거의 다 꽉 차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위쪽까지 수납을 하게 된다면은 더 많은 짐들을 수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VDA라고 하죠. 트렁크 수납 공간, 이 적재 용량을 측정을 하는 방식의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드레스트 부분이에요. 등받이 시트, 등받이에 어깨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앞쪽으로 화물이 넘어오면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저 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딱 그 비슷한 라인까지 올라오는 그런 화물의 공간, 화물의 적재 공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2열을 폴딩을 하게 되면 더 넓은 수납 공간이 확보가 되고 또 더 많은 짐들을 실을 수 있게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화물이 앞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겠죠. QM6 퀘스트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더 많은 짐들을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해둔 것들이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물건이니까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전기차 화재용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용 소화기입니다. D급 화재라고도 하는데, 그 D급 화재를 커버를 하기 위한 소화기 저희가 조만간 유통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방금 보고 오신 이 QM6 LP 프리미엘의 수납 공간에 동일하게 이 화물이 적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QM6 LP 앞서 보여드린 이 영상에서는 이 사람도 다 탄다라는 것들을 가정을 했고, 이 수납 공간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2열 시트를 폴딩을 하지 않은 채로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이 QM6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넉넉한 그런 수납 공간이 남아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열 바로 뒤에 있는 저 칸막이 덕분에 아주 깊숙이까지 아주 부담 없이 화물을 밀어 넣을 수도 있고요. 저 칸막이 덕분에 이렇게 밀어 넣은 화물들이 운전자를 덮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요소다, 그런 구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뒷유리뿐만 아니라 옆유리 그리고 저 칸막이에도 이렇게 안전봉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가 깨진다거나 화물이 넘어간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눈으로 직접 보기는 했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 리터 용량으로 봤을 때는 이 수납 공간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다목적으로 쓰려면은 역시 그냥 QM6를 사는 게 낫지 굳이 퀘스트를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지는 않기도 했고 앞으로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인데다가 이 차가 최상위 R이 트림이 아닌 L이 트림이다 보니까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원래는 이 자리에 2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발 공간이 이제 비는 공간으로서, 노는 유휴 공간으로서 조금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QM6 퀘스트는 이 하단 부분에다가 추가로 별도의 이 수납 공간을 더 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나온 거는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QM6 퀘스트의 실내에 대한 이야기와 주행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한 번에 묶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QM6 LP 모델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동일한 그런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고, 또 변화가 딱히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눠서 설명을 드릴 만한 요소들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뒤쪽에 이렇게 가림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야 측면에서 약간씩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면허를 딸 때라든가 그럴 때 뭐 딱히 이제 알려주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제 유럽이나 해외에서 이제 운전 면허를 취득을 하려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스킬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숄더 체크예요. 차선을 바꾼다거나 뭐 어딘가에 들어간다거나 이제 합류를 한다거나 합류도로를 지나간다거나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사이드미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미러 뒤쪽에서의 이 사각지대를 확인을 하기 위한 숄더 체크,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나 이제 취득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안전한 주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깨 바로 뒤쪽에 이렇게 가림판이 있다 보니까 시야가 조금 가려요. 그래서 뒤쪽 유리, 2열 유리 쪽이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조수석 뒤쪽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유리를 통해서 조금 더 건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들이 좀 가려지게 되고요. 이 왼쪽 운전석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거의 보이지가 않는, 하나도 안 보이는 뭐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조금 더 좀 능숙하신 분들이 이 QM6 퀘스트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면허를 따서 나 이제 면허도 땄고 했으니까 바로 이제 이 차도 사고 자영업의 이제 길로 들어가 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면허 시험 딸 때 탔던 그런 차하고 뭔가 좀 시야가 달라,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컴컴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 부분이 살짝 막혀 있는 이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시야를 방해를 한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부분들에서는 이제 최상의 트림이 아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이제 T맵이 아니라 아이나비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T맵, 아이나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게 네이버 지도를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취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낫다, 어떤 것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화면의 크기는 확실히 작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본다거나 뭔가 이제 차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을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약간씩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나비가 블랙박스하고 함께 이렇게 차 안에서 사용을 하는 무언가의 서드파티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는 편에 해당을 하거든요. 인지도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한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사용상에 불편이 없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 QM6 퀘스트를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길 안내도 잘 해주는 편이고, 시인성, 이제 지도의 이제 화질도 괜찮은 편이고, 지도의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좀 하위 트림이다, 뭐 좀 옛날 차 느낌이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어떤 좀 SUV 그리고 업무용 차 이런 것들을 딱 분리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분들, 차 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QM6 퀘스트가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QM6를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QM6를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달려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다 틀리다 보다는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정도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욱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의 부분들, 뭐 출력이나 가속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LPE 모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크게 답답함 없이 그냥 담백한 그런 주행 감각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의 적재 무게가 300kg 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4인승, 5인승 모델에서 뒷좌석에 사람이 앉고 남아있는 트렁크 공간에 이 화물을 조금 더 수납을 했을 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을 싣고 안 싣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 그리고 LP 4인승 모델, 일반적인 4인승 5인승 모델과 이 퀘스트의 이 주행 감각에서의 차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주행을 해 보면서도 저렇게 좀 무언가 많은 화물들을 싣고 운행을 하면서도 크게 뭔가 차이점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느끼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일반적인 LPG SUV의 주행 감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딱 SUV와 이 업무용 차, 자가용과 업무용 차를 한 큐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르노 코리아가 새롭다
새롭게 도전을 하는 그런 모델인 QM6 퀘스트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차가 분명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뭐 넉넉한 사이즈의 준중형 혹은 중형 SUV 사이즈, 그 차를 그대로 갖다가 다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활용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면서도 겉에서 봤을 때 일하는 화물차 느낌,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SUV의 느낌,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차들도 또 만나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이 QM6 퀘스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QM6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하위 SE 트림부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LE 트림, 그리고 최상위 RE 트림까지 3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국내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SE 트림이 2,680만원, 이 LE 트림이 2,810만원, 최상위 RE 트림이 3,2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목적의 차라고 한다면 굳이 최상위 트림, RE 트림까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가격대는 3천만원 언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비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PG 모델로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만큼 이 LP도 LPG 가격이 조금 낮은 편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르노코리아의 QM6 퀘스트였고요. 저희는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